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슈이스타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인데요.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수차례 비밀 경호국에 전화했던 정신나간 70대 노인이 체포됐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협박범을 뉴욕에서 붙잡아 관할인 뉴욕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는데요. 검찰이 조사한 이 범인이 실제로 대통령을 납치하고 살해할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 정식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브루클린 로커웨이 비치에 사는 72살 토마스 웰리닉입니다. 공소장을 살펴보면 웰리닉은 지난해 11월 비밀 경호국에 3차례 전화해 트럼프 전 대통령 아돌프 히틀러라고 칭하며 살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대선 이후인 지난해 1월 4일을 전후해서는 2차례 전화해 살해 협박 메시지를 남겼고 대선 전인 2020년 7월 미국 연방의사당 경찰에게 대통령이 대선에서 진 뒤 내려오지 않으면 무기를 갖고 그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를 바란다고도 했고요. 애시당초 이런 사람을 진작 일찌감치 구속하지 않은 바이든 정부 산하 비밀 경호국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토마스 웰리닉은 전날 화상 방식으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환됐으며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풀려날 예정입니다. 다만 야간 자택 구급 및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장치를 부착하고 정신건강상담 등의 보석 조건이 붙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 민주주의에 가한 협박을 보고 얼마나 심란한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 심란하고요. 누군가 당신처럼 위험천만한 인간을 쓰러뜨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기 윗동네 메릴랜드주의 주지사님 아시죠? 유명한 반 트럼프파 공화당 내 존재감이 별로 크진 않지만 한국 사위로 유명하신 레리 호건인데요. 요즘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메릴랜드 연방상원의원 출마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은 공화당 지도부가 호건 주지사에게 올해 11월 중간선거 때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라고 권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는데요. 호건 주지사에게 출마를 권고하는 이들은 공화당의 원내 1인자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상원 전국위원회 의장인 릭 스콧 의원 등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매코넬 원내대표의 부인은 호건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와 식사를 하던 중 호건의 출마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권유가 솔직히 말하면 빈말이죠. 왜냐하면 메릴랜드에서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이 나온 건 4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거기다가 만약 후보로 나선다 해도 상대방이 현역 민주당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화려한 인물인데요. 사실 레리 호건의 정치력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레리 호건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한국 언론뿐인 것 같은데요. 지난 코땡땡 사태 때 마스크 몇만 장 한국에서 갖고 와 엄청난 친한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마스크 샀다가 그렇지만 메릴랜드 내에서는 엄청난 욕 먹었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모두 아시는 사실은 호건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공화당 내 몇 안 남은 반 트럼프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펜스나 리즈 체니와 함께 너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우리끼리 뭉치자 등등 서로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호건을 상원의원 후보로 밀어주려는 움직임은 트럼프파에서는 메릴랜드에서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봤자 어차피 떨어질 테니까 그냥 떨어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란 뜻이고 반 트럼프파에서는 혹시라도 모르니 한번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가봐라 등 떠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건 쪽에서도 약간 떨떠름한 거겠죠. 상원의원 나가면서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밀어줘서 아무 부담 없다면 문제없는 거지만 자기 재산 홀랑 몰아넣어서 1% 가능성에 도전할 만큼 무모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분이 원래 엄청난 갑부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분은 아니십니다. 아무튼 호건 주지사의 메릴랜드 내 지지율은 74%에 달했고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이보다 더 높은 77.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 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상원의원 출마를 고사하며 주지사 임기를 예정대로 마치겠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호건주 지사는 주변의 격려와 지지에 감사하다면서도 주지사로서 자신의 직무에 모든 것을 바칠 때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또 경제 소식인데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알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상원금융위의 인준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 모르쇠 하던 연준이 불과 3개월 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좀 진작 좀 그러지, 바이든에 충성한다고 시간 다 놓친 느낌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던 2018년 2월 취임한 파월 의장은 작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지명을 받아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연임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임이 확정되니까 바이든 뜻 어기고 인플레 확실하다, 인플레 못 잡으면 미국 박살난다 라고 드디어 입 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 요인 중 하나인 수급 불일치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완전 고용보다 물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연준의 양대 목표는 최대 고용 달성과 연 2% 이내 인플레이션 억제입니다. 미국의 작년 11월 물가 상승률은 5.7%로 연준의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인데 연준은 시장에 푼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위해 자산 매입 축소에 속도를 내 이전에 예고한 6월보다 빠른 올 3월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힌 상태입니다. 또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공개한 점도표상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률을 높이려면 긴 경기 확장이 필요하지만 물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 뒤 높은 인플레이션은 완전 고용 달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인플레이션 억제가 실업률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까지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준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경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짜잔 하고 회복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